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2월 22일 오늘 베스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수익률과 흐름 체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오늘 베스트 종목에 대해서 회원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청도 굉장히 또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올린 종목에 대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어느 비중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댓글로 또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저 역시도 당연히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금 리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이는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분석을 해드린다는 점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될 때는 이런 종목들 크게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런 전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분명 힘들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저도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이렇게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 타이밍은 저항이 강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또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많이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 이 종목을 설명드릴 때 한번 어느 구간에 저항이 있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강한 지지의 매수, 강한 저항의 매도, 이 부분을 저는 기본의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역시 엑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종목들이 꽤 많아지면서 총 23개의 종목이 이렇게 지금 제가 요 베스트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후로 지금 23개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된 종목은 DLENC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1월 18일 그리고 2월 4일 날 이렇게 중복된 종목이고 나머지는 다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다양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종가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요 날짜 기준의 종가를 기준으로 쭉 제가 손수 적은 것이고 최고가 요 부분과 최저가 이 부분도 제가 직접 찾아서 다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은 제 나름의 시간을 소요해서 이렇게 정리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 최고가 대비 종가 가격 기준으로 상승률과 최저가 대비 종가 가격 기준으로 요 하락률을 이렇게 표시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재가를 기준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시점 종가 기준으로 등락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쭉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개의 종목인데 일단 그래도 제가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분명 증시가 좋아서 당연히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손해볼 종목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이 23개 종목 중에 지금 현재 종가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종목은 실리콘2, SM 요 2개 종목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꽤나 그래도 수익률이 분명 괜찮은 것도 있고 뭐 조금 덜 올라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낮은 종목 위주로 제가 최대한 바닥권 라인대에서 선정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또 강점이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주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또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그리고 가장 많이 떨어진 종목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많이 최고가를 찍었던 종목은 재룡전기 여전히 67% 가장 많이 올랐었고, 이녹스 첨단 소재 62%,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27%까지 급등, 그리고 사막 콘덴서가
지금 35%까지 이렇게 올라갔었네요. 특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2월 9일 말씀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급등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하락한 종목은 역시나 실리콘2가 지금 요 실리콘2도 사실 말씀드린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17%까지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한 번의 악재로 엄청난 하락이 나왔었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지금은 마이너스 9% 정도 상태인데, 그래도 주말 동안 요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요런 화장품 관련주들 실리콘2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도 요 12만원대 저항 구간을 넘는 게 중요했었는데 12만원대 계속해서 저항을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마이너스 13%까지 꽤나 큰 하락폭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마이너스 3.5% 거의 보합권에 가까워지려는 수준에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코스닥의 상승이 나온다면 SM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12만원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최고가, 최저가, 현재가 기준으로 상승률, 하락률, 등락률을 정리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조금 더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다음 거래일에 강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죠. 이런 뭐 보령이나 이런 종목들, 그리고 DLENC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고, 종근당, 농심, 사막콘덴서, 뭐 HMM, 대한조선, 한국가스공사, SKC, 마지막 거래일에 SK이노베이션까지 이것도 거의 19일날 거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날 거의 한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장에 수익도 잘 거두고 있는 이런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 평균 또 제가 정리를 해뒀었는데 사실 이거 평균은 매수 시점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18% 정도 최고가의 평균, 그리고 최저가는 마이너스 4.6%, 지금 평균은 한 9.68% 정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은 요 엑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지금 어떤 흐름에 있고 계속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제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하시면서 자기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포스코홀딩스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지라인 때 정말 지겹게 33만원, 34만원대 지지가 강하다. 그 이유는 강했던 저항 구간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했던 강한 저항 라인 때는 강했던 저항 라인 때는 돌파가 되면 당연히 강한 지지가 형성되는 요 구간이 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요런 포인트들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고, 조정 구간일 때는 오히려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터치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저는 결국에는 강한 저항 라인 때 요 40만원대를 넘어서 추가 상승 열린 부분에 대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역시나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올라갔을 때 불안하신 분은 요 40만원대 저항이 강한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0만원대에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하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 저항 구간 돌파의 흐름, 그리고 도착했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는 DLENC 원자력 관련 주이고, 최고 원자력 관련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 매물대 소화하는 구간에서
특히나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역시나 강한 저항 라인 때는 이전에 요 표시해 뒀던 가격대 53,000원대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3,000원대를 터치하고 약간은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대장주들이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는 DLENC 역시나 저는 53,000원대를 넘어서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라인 때 65,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LS 마린 솔루션입니다.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인데 주가 자체가 사실 저점 대비 꽤나 높은 구간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제 기준에서도 조금 불안한 부분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요 저점 지지 라인대를 버텨내면서 반등의 흐름이 있었고 그리고 조정과 반등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 매물대 라인대를 돌파하는 요 시점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렇게 장대 양봉이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던 명확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요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 요 종목이 하락했을 때 요 추세선 라인대를 이탈하는 모습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그 흐름에서는 요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손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 추세선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요 흐름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추세선을 이어봤을 때는 대략 28,000원대를 단기간 이탈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도 저는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25,000원대, 26,000원대가 강한 요 박스권의 저항 구간 상단에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제는 정말 요 박스권의 상단까지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것도 지금 중요 저항 라인 때 걸려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미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의 저항 돌파가 시도가 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실적과 함께 장대 양복 이런 거래량 수급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저항에 맞더라도 저는 조금 더 돌파를 기다리면서 요 박스권 상단 돌파됐을 때 상단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런 그림을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다음은 실리콘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의 종목이죠. 요런 구간에서 지금 47,000원대 요 돌파되는 시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단기 급등했지만 악재가 나오면서 엄청난 하락도 나오면서 많은 분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지지를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번 이평선 모인 구간에서, 그리고 주말에 지금 나오고 있는 관세에 대한 내용이 또 긍정적으로 적용되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다음 거래일에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리콘트 반등의 흐름 지금 위치에서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저항 가격대는 말씀드렸던 요 47,000원대 잡혀져 있죠. 47,000원대까지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요거 스페이스X 관련해서 특히나 요 흐름에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급등 이후에 중요 저항 구간 라인 때 41,000원대에서 저항을 맞고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한번 21선을 만난 구간에서 21선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수 있는지 요 여부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마찬가지로 화장품 관련주이고 최근 굉장히 좋은 장대 양봉 흐름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지금 또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 포인트를 볼 수 있고, 정말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강하게 나왔을 때는 요 15만원대는 명확한 지지 포인트로서 21선과 함께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도 다음 거래일에는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로 반등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요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돌파하는 요 시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죠. 추가 상승 흐름 5일선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 흐름이 다음 거래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지 포인트 명확하게 15만원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도 급등 이후에 조정도 강하게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와 마찬가지로 이런 미용 관련주로서 지켜볼 수 있고, 다시 한번 역사적 고점 가격대는 대략 75,000원대 정도에 있죠. 75,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는지와 저항 돌파의 요 시점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75,000원 구간에 왔을 때 한번 분할 매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저항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 이렇게 힘이 응축되는 구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단기간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중 가장 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줬었죠. 그리고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21선을 만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슬금슬금 반등하면서 5일선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 전력 관련주의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룡전기 아직까지는 크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21선, 5일선을 보면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봤을 때는 강한 저항 라인 때는 63,000원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셨던 분은 단기 급등했다면 의미 있게 매도를 적어도 분할 매도를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63,000원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분명 장중에는 그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종가상 봤을 때는 명확하게 저항이 됐던 이 포인트를 과거에 이런 차트에서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항상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HK이노엔입니다. HK이노엔도 저는 여전히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저평가의 종목이다라고 생각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은 더 요 추세선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추세 돌파의 흐름을 그 이상의 흐름도 저는 윗꼬리가 달리고 있지만 방향성은 우상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말씀드리는 대로 지켜볼 수 있다. 우상향의 방향성 지켜볼 수 있다라는 생각 드네요. 다음은 SM입니다. SM 앞서 설명드렸듯 요 12만원대 저항 돌파가 중요한데 돌파할 듯 하면서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코스닥의 상승과 함께 SM도 실적이 좋은 코스닥 150의 종목이기 때문에 12만원대 돌파의 흐름 여전히 저는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종목을 손절해야 되는 포인트를 본다면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저점이 높아지는 명확한 추세선이 있고 이 추세선을 혹시나 강하게 이탈했을 때가 굉장히 공포의 구간으로 정말 큰 하락이 나올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 꼭 한번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선의 요 가격대 라인은 대략 10만 5천원 정도에 있다. 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것은 12만원대를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을 만드는 흐름이겠죠. 다음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요거 의미 있는 저항 돌파 이후에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 조정 구간일 때는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단기 급락할 때 정확하게 요 추세 저항 지지 라인 때 66,000원대 터치하고 급등하는 흐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네요. 이것도 셀트리온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바닥권 라인대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도 지켜볼 수 있고 다음 강한 저항 라인대는 81,000원대 있다. 이 부분만 일단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덱스 코스닥 150 이렇게 ETF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추세는 여전히 잘 지켜지고 있죠. 다시 한번 고점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코스닥에 대한 정책 내용이 긍정적이므로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저는 충분히 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요 19,000원대 명확한 지지와 21선 지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령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도 요런 구간에서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요 추세선 라인대 그리고 요 박스권의 매물대를 저는 돌파한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굉장히 약간의 공포의 구간이 나오는 요런 캔들을 만들었지만 최근에는 요 캔들 구간을 소화하는 장대 양봉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 더 상승했을 때
강한 저항 라인대는 대략 12,500원대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근당입니다. 종근당도 정말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바닥권 라인대를 길게 횡보했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대를 슬금슬금 돌파하는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중요 저항 라인대 9만원대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전 고점 라인대 10만 6천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10만 9천원에 도착했을 때 살짝 저항을 느끼겠죠. 하지만 저항을 넘긴다면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가격대 12만 4천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흐름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심 이것도 많이 설명드리죠.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이제는 돌파의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조정 라인 때 정말 살짝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강한 저항 라인 돌파에 의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적어도 상승했을 때 50만원대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여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사막 콘덴서 요게 저희가 정말 얘기하자마자 거의 바로 올라가는 굉장히 또 운 좋게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또 많은 분들이 매수하셔서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강한 저항 라인 때는 대략 53,000원대 정말 강하게 잡혀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3,000원대까지 보유하신 분이라면 한번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53,000원대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로 열려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쳤던 만큼 이 반등의 흐름이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M입니다. HMM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정말 이런 구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힘든 구간이지만 이런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 때 돌파되는 시점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흐름이 돌파되면서 단기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HMM에 대해서 요 종목 영상을 올릴 때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 시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도 그럴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지쳐있는 요 구간에서 저는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HMM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했을 때 과거 고점 가격은 대략 26,000원대 있네요. 26,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 라인 때는 명확하게 21,500원대 버텨주는 게 중요하다. 이 지지 포인트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죠.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다음은 대한조선입니다. 대한조선도 요거 정말 제가 또 많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이 매물대 라인대를 돌파하고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요 78,000원대까지 완벽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 중에서도 저평가의 종목으로서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 조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조선도 신규 상장주로서의 탄력성이 이제는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제가 조금은 설레발이 될 수 있겠지만 상장했을 때 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요 매물대 소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번 요거는 지켜보시고 만약 조정이 나왔을 때 최대한 요 7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가스공사도 굉장히 제가 집중적으로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낮아지는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돌파하는 이런 시점들과 수평 저항 구간 43,000원대 돌파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같이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마지막 거래일에 돌파에 성공해내면서 완벽한 매물 소화와 거래량과 수급도 굉장히 좋은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추가 상승했을 때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높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 64,000원 아니면 조금 더 짧게 본다면 다음 저항 구간 49,000원대 이런 포인트들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 한국가스공사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43,000원대는 강한 지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음은 SKC입니다. SKC 같은 경우 이것도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종목인데 아직은 상승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아직 답답하게 횡보를 이어가는 종목이죠.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역시나 2차 전지와 함께 유리기판 이런 긍정적인 내용으로 요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추세선이 잡혀져 있고 수평 저항 라인이 12만원대 잡혀 있다라고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요 추세선, 요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는 시점이 SKC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흐름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언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분명 기약이 없는 상태지만 그 부분을 기다리면서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 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요 추세선이 되겠죠.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요게 제가 마지막 거래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바로 올라갈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요 추세선 단기적으로 요 흐름 추세선 저점이 높아졌던 이런 구간이 있었고 다시 한번 요 추세선 위로 올라갈 때 급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 드렸는데 마지막 거래일에 바로 그 흐름이 나오면서 이제는 요 구간 라인 때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려는 명확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냈네요. 추가 상승했을 때 다시 한번 강한 저항 라인 때는 14만원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 14만원대까지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 저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14만원대 돌파한다면 다시 한번 상방이 열려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도 고점이 낮아지는 명확한 추세선 라인대를 살짝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이제는 정말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말 종목이 이제는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최대한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분에 가까운 이렇게 시간이 되는데 한번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렇게 다는 또 말씀드리기는 힘들더라도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해서 제가 시간이 되는 요 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제 멤버십도 가입해 주시고 멤버십 가입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영상도 같이 봐주시고 댓글 응원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힘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꼭 계속 힘을 주신다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